출근길에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등촌동에서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서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서울 등촌동의 건물 철거 현장입니다. 지금 크레인이 굴삭기를 들어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형 크레인인데요. 이제 70톤짜리 크레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굴삭기의 무게가 5톤이었거든요. 물론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만 5톤 굴삭기를 들어 올리던 중에 어찌된 일인지 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네.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속보를 이제 접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처음에는 이제 4명이 다쳤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서 불행 중 다행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버스가 저렇게 굉장히 좀 처참하게 좀 네. 부서지고 찌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버스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버스 위를 크레인이 덮쳤습니다. 이 그 화면을 보면 진짜 아찔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늦게 넘어졌으면 내리는 그 승객들에게 완전히 위에 덮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네. 여하튼 지금 이 크레인 사고가 그냥 한 번 일어났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용인에서 인천에서 평택에서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 크레인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저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더 국민의 한 사람은 더 참 마음이 안타깝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스에서 이제 내리려던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구 쪽에 있던 승객들이 많이 다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한 분 발생했는데 특히나 머리를 다쳤고 그 후에 사망을 한 5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도 이제 출입구 쪽에서 이제 변을 당했는데요. 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출구 쪽에 많은 승객들이 서 계시다가 네. 이렇게 그 변을 당했는데 글쎄요. 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 도대체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 순간이 굉장히 위험했던 게 이게 철거 공사를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바깥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네. 천막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내리는 분들은 이 크레인이 넘어지는 상황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버스 안에서 정말 아무 상황도 모르고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뭐 원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그 크레인 사고에 있어서 항상 그 제기되는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죠. 혹시 이 크레인이 오래된 것이 아닌가, 네. 또는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는 조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 가지 그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사고 현장에 크레인이 설치된 곳의 지반입니다. 지반이 연약해서 좀 물렀기 때문에 크레인이 쉽게 넘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해당 크레인이 충분히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데 5톤의 이런 굴삭기를 들다가 이렇게까지 넘어지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크레인 사고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실제로 저희가 좀 따져봤더니 이달에만 벌써 4번째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에서 발생했고 인천에서 발생했고 또 평택에서 발생했고 이제 드디어 서울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저희들이 이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나왔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지금 크레인이 굉장히 노후된 크레인이 많아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크레인 5대 중 1대꼴로 20년이 넘은 노후된 크레인이 지금 운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 크레인 대수가 이제 어떤 건설 경기의 붐에 따라서 지금 종래에 비해서 한 6,000대 정도 이상 되는 굉장히 급증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들에 대해서 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점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후 크레인과 네. 이들에 대한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의 감소.
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실 크레인이 올라갈 때 밑에서 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신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그 크레인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신호를 한다든가 그런 위험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인 어떤 위험을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감에 의한 어떤 그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통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후 크레인이 5대 중 한 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안전 관리는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후 크레인의 기준을 이제 제작된 지 20년 이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20년이라는 것도 사실 너무나 후한 기준이다. 15년이 지나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이 타워 크레인을 수입해서 재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말 실제 제작된 연도가 언제인지 이게 판단하기 어렵다,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최근에 제작된 걸로 속여서 들어온 경우에 적발하기가 어렵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이렇게 속이는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그런 제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정부에서 전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서는 실제 제작 연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